귀덕에 살았어요. 진짜. 제가 이게 귀하게 자라서 아주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싹 살았는 이런 느낌을 준다 해서 정말 억울하거든요. 제가 아까 고찔찔이라는 얘기 들을 정도로 산촌에 살았는데 화전민 있잖아요. 화전민. 그 화전민 집안이었는데 손님 중에 제가 기억하는 분이 제 귀를 자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이런 귀 잘생겼. 저는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한 도전이 쉽지 않잖아요. 되게 포기하잖아요. 뭔가 도전을 하려는 생각을 했던 게 이 귀얘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금수저. 네. 어디에? 저는 이제 무수저지, 무수저. 수저 없이 태어난. 이 수저 맞아. 수저 없는. 무수저. 무수저. 처음 들어봤다 무수저. 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생활했고. 진짜 몰랐어요. 공장 생활하고 중고등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공장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산재 사고로 다쳐가지고 장애인 장애인 됐죠 이렇게 팔도 못 쓰죠 잘.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 그러면서도 제 꿈이 또 생맥주에 노가리를 시커 먹는 거였거든요. 맛있지. 내가 꿈이 여러 개 있었는데 마요네즈 찍어. 맛있지. 청양고추 싹 해가지고 치긴다. 첫 꿈이 뭐였냐면 냉장고에 과일을 넣어놓고 시큰 꺼내 먹는 거였어요. 왜 그런 꿈을 가졌냐면 우리 아버지가 시장 청소 환경미화원이었거든요. 이분이 맨날 썩기 직전 버리는 과일 또는 버려진 과일을 주워다가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순식간에 먹어치워야 돼. 아니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냥 오면 배 터지게 먹어야 돼. 제가 사과를 20개를 먹은 일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버리면 또 안 되니까. 버리면 안 돼요. 근데 20개를 먹었는데 좀 우아하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 게 꿈이었다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남시 시장을 이제 6년째 하고 있으면서 성남시장실을 지금 공개를 해서 아무나 들락거리게 해놨어요. 정말? 여러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오십시오. 아무나 갈 수 인증샷 있다고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저희 이제 시장실을 옵니다. 근데 오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학생 여러분,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90% 이상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 엄청 똑똑해 이렇게 자부하는 학생 몇이는 박근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끔씩은 단군도 있어요. 단군도 있어요. 3학년이니까. 그럼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이 또 준비돼 있죠. 그러면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있으니까 또 시장이 또 눈앞에 있고 하니까 시장님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고마워. 그럼 내가 주인이네. 이렇게. 지금부터 주인님하고 큰절 한 번씩 해라. 이런 장난으로 막 저라 그래요. 주인님하고 막. 그것까지 장난이에요. 그 다음부터 제가 준비된 게 또 있죠. 그러면 지금 저란 학생들은 다 이리 와라. 이러면 지금부터 너는 내 거다. 아까는 경어를 쓰시더니 갑자기 이제 주인이니까 말을 반말로 이제 하시네요. 근데 거기까지도 학생들 장난합니다. 네네네 뭐 이러고. 근데 다음 요 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엄마 아빠 계시지? 이러면 네. 이러면 너네 엄마 아빠도 그러면 시장 아저씨 거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백 돌아섭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하자. 그럼 처음부터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그러면 그때 이제 되돌아갑니다. 그때 다 아는 거예요. 우리요, 국민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배웠어요. 우리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뜻의 민주공화국인데 학교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놓고는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지 성남시의 주인은 시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자기를 누군가가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까?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실제로 그러니까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 교과서에나 있고 실제로는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누가 하냐면 기득권 세력들이 하죠. 소수가 지배하고 있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목격했던 게 그런 거예요. 국가 권력도
경제도 사회도 모든 영역에서 힘센 게 그야말로 최고인 나라가 돼버렸죠. 불법과 불합리 불공정이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 보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경쟁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대기업들은 부당 내부 거래라고 하는 거래요. 자기들끼리 비싼 거를 싸게 팔아줘. 싼 거를 비싸게 사줘요. 그리고 일거리를 자기 아는 기업에도 다 몰아줘 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 법률상은 배임죄라고 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걸 수없이 하는데도 처벌받은 사람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의 경우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그걸 뭐 수백억 수천억씩 주고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베껴버려. 베끼고 이 중에 셋 중에 핵심적 인력이 이분이에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소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이 핵심 인력을 빼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요.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누가 창업을 하겠어요? 공정한 경쟁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어떠냐면 우리 사회의 100대 부자 중에 8할 이상이 다 부모한테 물려받았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창업을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80% 이상이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진 재산은 어떠냐? 상위 10%가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자산의 3분의 1을 상위의 10%, 10명 중에 1명이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3분의 1을 90%가 나눠 갖고 있는 거죠.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 역량 이런 것들을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게 만들어요. 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안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골고루 제대로 나눴다면 기회와 자원이 효율을 발휘하겠죠.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 소수가 너무 족점하면 침체되죠. 실제로는 우리가 현장에서 현실로 목격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도 더 좌절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쟁 때도 농사를 짓는 원시 농경 사회에도 다음 세대, 자식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부모 세대는 믿었고 자식 세대는 부모보다 내가 더 나을 거라고 믿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인구 증가가 멈추고 미래를 절망해서 애 안 낳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꿈을 다 버리는 그런 세대가 처음 나타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도 꿈과 희망이 내일이 있을 거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좌절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특히 젊은 세대들이 꿈을 좀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조금만 더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기회라고 하는 총량을 좀 늘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절반만 노력하고도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미래가 있는 세상,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잘못된 비정상적인 체제, 기득권 체제로부터 피해 입는 세대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 맞다. 여러분들이 힘내주세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야권 경선에서 탈락하시고 다른 분이 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정치는 경쟁에 참여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경쟁에서 진다고 해서 다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정책은 남아요. 예를 들면 제가 경쟁에서 지는 경우에 제가 주장했던 것 때문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받아들이려면 제가 주장했던 정치적 정책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도 하나의 성과죠.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이거 아, 키가 고생을 잘 쳤어요. 이게 저는 요즘에 예능 프로가 완전히 위기예요.
실제로 뉴스가 훨씬 재밌는. 맞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00% 동감합니다. 그게 그야말로 비정상적이어서 그러죠. 원래 재미는 약간 일탈에서 오잖아요. 루틴한 데서는 재미가 없죠.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게 좋아요.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정치는 만인의 스포츠다. 만인의 스포츠다. 재밌어요. 싸우는 거 보면 재밌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국민이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거는 정말 우프긴 하지만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